안개 이렇게 많다 오늘? 우와. 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네,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네, 오늘 이제 아침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네, 이렇게 또 맨날 이제 집안에서만 이렇게 또 하니까 네,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또 밖에 나왔는데 우선 파네라 가가지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또 마시면서 네,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이렇게 또 켜보도록 해볼게요. 이야, 또 아침부터 여기 이렇게 또 파네라 왔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 파네라에서 이제 한 달에 $15 이렇게 또 내면서 음료수를 또 음아무시가 이렇게 또 오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차문을 안 잠갔네. 아, 잠갔다. 그러면은 제가 시킨 거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Hello. Thank you. 그렇죠. 이거 뭐야? 아이씨, 빨대. 아, 자리는 여기가 좋겠다. 구석 친구. 그러면서 저는 뉴스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볼 때는 맥북 많은 게 없죠. 이거 맥북만 있으면은 뭐 뉴스도 보고 편집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최고더라고요. 지금 방금 뉴스를 이렇게 또 다 보고 저희 동네에 있는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한번 이제 뉴스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맨날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타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요. 저희 동네 클럽하우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를 이렇게 또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이렇게 또 할 생각이고, 야, 올해는 수영을 별로 안 했네. 아, 수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또 김이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 이렇게 또 스파가 있는데 날이 이제 좀 쌀쌀해지면은 스파 이렇게 또 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저희 동네 이제 클럽하우스 이제 수영장이 있는 여기 이렇게 또 페골라라고 해야 되나? 여기 페골라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 또 좋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스러운 유로 이제 팜트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동네 클럽하우스를 옛날에는 자주 왔는데 올해는 좀 자주 안 와가지고 좀 자주 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터넷도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집안에서만 이렇게 또 하니까 좀 이렇게 또 심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또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라도 이렇게 또 돌아다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이거든요. 지금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만 농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피클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요즘 들어가지고 피클볼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인기인데, 피클볼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피클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침부터 이 스포츠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베이루트 있지 않습니까? 베이루트에다가 막 폭격을 하고 뭐 공습을 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이 레바논 이 남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랑 이 국경 지역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한 폭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된 이 레바논이랑 이 시리아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도로들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리아에서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 물자가 이렇게 또 들어오나 봐요. 거기를 이렇게 또 끊으려고 공격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을 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10월 7일에 이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렇게 또 작년이죠. 거의 딱 1년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이 네타냐후가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뭐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생명을 계속 이렇게 또 이끌어 가려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부터 이 아랍 국가들이랑 좀 이제 안 좋은 상태에 있었었다가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언제는 일어날 전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가자 지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전쟁이 지금 뭐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이렇게 또 번진 상황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도 지금 뭐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중동 5차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 5차인지 6차인지 중동에서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아마 계속 이렇게 또 더 크게 이렇게 또 번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1주년을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었던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1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테러뿐만이 아니라 뭐 중호 범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한 200여 발을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200여 발을 이렇게 또 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에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2명의 괴한이 총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와가지고 총을 막 쏴가지고 6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듯 지금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해가지고 중호 범죄 아니면은 이런 뭐 테러 같은 것들이 지금 1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뭐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멘 이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얼마 전에 뭐 미국이랑 그리고 뭐 다국적 군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엔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 시설 한 15곳이 이렇게 또 타격을 이렇게 또 맞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이 후티 반군 15곳에 이렇게 또 타격을 했다. 공습, 뭐 포격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이 예멘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을 본다고 하면은 홍해 있지 않습니까? 레드시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뭐 컨테이너 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다국적 군은 레드시에서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예멘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조진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멘 후티 반군이나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그리고 뭐 헤즈볼라나 이런 이 무장 단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제 테러리스트거든요. 이 미국이나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이 테러리스트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후티 반군을 본다고 하면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선박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료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후티 반군을 이렇게 또 조져가면서 빨리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레바논을 엄청나게 공습을 하고 있고 뭐 포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상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군도 이렇게 또 끌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레바논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피난민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레바논에다가
$157 million, 1억 5,700만 달러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레바논에 있는 피난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바논을 지금 이렇게 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레바논이 아니라 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치고 있는 와중에 피난민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1억 5,700만 달러나 준다. 때리고 반차고 붙여주고 때리고 반차고 붙여주고 하는 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가자 지구에 있는 뭐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이 레바논에 있는 이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이란도 뭐 참전을 할란에 말란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란이 이 200여 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이렇게 또 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는 리탈리에이션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네타냐후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너 이스라엘, 이란을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칠 수도 있지, 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핵시설 같은 곳은 절대로 피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란이 실제로 이렇게 또 핵무기를 벌써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 핵무기를 진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국제적인 엄청난 이슈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또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런 거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측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이란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장은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에 대해 가지고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분명히 빠지지 않을까. 분명히 이란은 만약에 핵시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 전면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진짜 커다란 전쟁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커다란 전쟁이 두 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이 중동에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사망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정도가 지금 지나려고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10,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지구 내에서 이 사망한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4만여 명이 된대요.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10,0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단 1년 동안 전쟁을 한 이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 뭐 당연히 하마스 무장 조직을 뭐 가장 많이 무찌르려고 했지만 그런데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만여 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이 사회에서 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빨리 멈춰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란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때리기는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시설에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가 이게 또 관건인데 이러는 와중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제 너네 이란 때릴 것이지 않느냐. 이 이란을 때릴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핵시설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예,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 핵시설을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이 중동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중동에서 전쟁이 커다랗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의 책임은 이 미국 현재 대통령이 현재 정권이 이제 가장 크게 책임을 이렇게 또 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크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한테는 좋은 걸로 이렇게 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란, 이 핵시설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게 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죽는지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제 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기적인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조만간 펜실베니아 버틀러 여기에서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이 버틀러 이 유세장이 지난 7월 달에 트럼프가 첫 번째 암살 시도를 겪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대규모 이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시큐리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켜주고 있는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완전히 비상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큐리티 서비스를 본다고 하면은 좀 별로 상황이 안 좋대요. 왜냐하면은 이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퇴사를 한 이유가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초과 수당도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이 많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또다시 암살 시도가 일어난 곳을 또다시 이렇게 또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경호원들이 이거 뭐 고된데도 불구하고 돈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퇴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버틀러 첫 번째 이 암살 시도 사건 그 현장에서 또다시 유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현재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분명히 또 어마무시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릴 텐데 여기 이렇게 또 많이 몰리면은 더욱더 많은 그런 이제 경기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일어난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이렇게 또 처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아무런 것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무런 상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오로지 인기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거기를 가겠다라는 거지. 펜실베니아 버틀러 다시 간다라는 그런 소리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이렇게 또 몰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 JP 몰건 있지 않습니까? 이 JP 몰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나를 지지를 했다, 나를 지지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고 다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JP 몰건, 이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표가 이렇게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JP 모건이 CEO 제이미 다이먼 나 지지하던데? 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JP 몰건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뭐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다닌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누구를 지지를 하는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뻐꾸기, 또 거짓말, 또 가짜뉴스를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런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말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또 사기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런 사기꾼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기꾼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기밖에 더 치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부를 더 축적을 하려고 그것에만 이렇게 또 몰두를 해가지고 미국의 일들은 그냥 뒷전으로 하고 그냥 자신만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난 9월달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25만 건이 이렇게 또 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연준이 이제 오는 11월 달에 또 이제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0.5%로 이 비컷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컷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금값 있지 않습니까? 금값 상승을 하는 게 지금 주춤했다. 금값 상승하는 게 주춤하고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나 튼튼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튼튼하다 보니까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이렇게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제 경제학자는 나와가지고 요번에 지난 9월달에 이 연준에 이렇게 또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0.5%나 비컷으로 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거는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연준은 11월 달에는 아마 거의 확실시 0.25%만 스몰 스텝으로만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오픈 AI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투자금을 이렇게 또 모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투자를 하겠다고 막 돈 싸들고 막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100억 달러의 투자를 지금 유치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00억 달러 투자금을 지금 벌써 마련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픈 AI는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빌딩을 지금 이 렌트를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9만 스퀘어피트나 되는 이 건물을 이 맨하탄 있지 않습니까? 맨하탄에다가 구했대요. 어마무시하게 돈이 지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챗 GPT가 2022년도에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대략 한 2년 전에 이렇게 또 나왔는데 챗 GPT를 처음에 이렇게 또 공개를 했었을 그 당시에는 직원이 한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non-profit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굉장히 작았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였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오픈 AI, 이 챗GPT가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지금 뭐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지금 뭐 기업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non-profit에서 이제 프로핏으로 지금 이렇게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회사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오픈 AI의 직원들의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300여 명에서 1,700여 명으로 늘어났대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직원들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쿼터를 지금 이 뉴욕에다 이렇게 딱 잡아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오픈 AI를 본다고 하면은 이 챗GPT를 먼저 내놓은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이 인공지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챗GPT 오픈 AI가 지금 뭐 거의 선두거든요. 선두로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발전이 굉장히 좋다. 이 발전의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하탄에서 뭐 9만 스퀘어피트 되는 그 건물을 이렇게 또 이 렌트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큰 건물로 이렇게 또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어제 한 4점 몇 %인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어제 이 나스닥이 좀 랠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같이 이렇게 또 덩달아서 이렇게 또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인가 다음 주쯤에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는 그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여기 뭐 버뱅크에서 하나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보택시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 말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로보택시는 이 수익화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또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이 미래가 이렇게 또 제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봐가지고 또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오르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보택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의 주식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간에 이제 다음 주쯤에 이렇게 또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이렇게 또 공개를 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할 테인데 그런데 이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테슬라에서는 좀 이제 원몰띵이라고도 하죠. 새로운 것에 이렇게 또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25,000달러짜리 굉장히 좀 이제 저렴한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테슬라에서 25,000달러짜리 이제 전기차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 이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어제 좀 이렇게 또 내려갔다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리비안이 이렇게 또 내려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이 이제 앞으로 생산을 하는 이 리비안 이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는 대수를 좀 이제 낮게 이렇게 또 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리비안을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공급 부족의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을 우리들이 이렇게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생산 대수를 이렇게 또 낮추게 되다 보니까 매출에 이렇게 또 줄어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리비안의 주식은 어제 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우 좋아하시나요? 새우? 새우 좋아하시면은 레드 랍스터 있지 않습니까? 레드 랍스터에서 한 작년쯤인가 뭐 저번에 엔들레스 슈림프라고 해가지고 20달러만 낸다고 하면은 새우 요리를 뭐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벤트를 한 뒤로 적자가 어마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랍스터에서는 지난 5월달에 뱅크럽시를 했거든요. 파산 신청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리스트럭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레드 랍스터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주식은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가고 어쨌든 간에 이 레드 랍스터는 이제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임명이 됐거든요. 새로운 CEO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 레드 랍스터, 이 엔들레스 슈림프, 요게 실수가 뭐였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엔들레스 슈림프를 먹어줘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비용이 어마무시했다. 그래가지고 1,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엔들레스 슈림프, 이 이벤트는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드 랍스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레드 랍스터가 이제 파산이 된 이유가 이 엔들레스 슈림프이기는 슈림프인데 지금 이 엔들레스 슈림프라는 게 굉장히 이제 화두로 이렇게 또 떠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뉴 CE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미국에서 또다시 이 레드 랍스터가 엔들레스 슈림프를 한다?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유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유가가 급등을 하지 않는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동에서 큰일 날 뻔할까 말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고 뭐 이란이 지금 뭐 쳐들어온다네
만드네 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란에 있는 뭐 석유 시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네 만드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가는 잠잠한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오일 공급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오일 퍼올리고 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오일 퍼올릴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만 오일이 뭐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처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핵시설 타격하지 말고, 그리고 석유 시설도 이제 처음에는 뭐 타격을 뭐 하는 애 만다네 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누고 있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유가가 이렇게 또 급등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한테 웬만하면 석유 시설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석유 시설 타격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돼가지고 유가는 소폭만 상승을 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오르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좀 이제 크게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IT 있지 않습니까? IT에서 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무정부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무정부 상태이면서 그러면서 이 IT에 이 깽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깽단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난리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IT 깽단이 어느 한 마을에다가 뭐 난리를 쳤대요. 막 총 갈기고 막 방화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또 타다 보니까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쏘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었대요. 이 아이들도 막 사살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IT 갱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이렇게 또 자행을 한 뒤로 7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IT 갱단이 어느 한 마을에 가가지고 집을 40 몇 채로 이렇게 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들 30 몇 대를 이렇게 또 불을 태웠대요. 불을 태우고 총을 막 갈기고 그래가지고 7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나쁜 그런 상황에 계속 이렇게 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IT인들을 이렇게 또 인도적으로 지금 뭐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IT가 이렇게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난민을 받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선 이 IT인들 뭐 불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추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IT인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또 다 막아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나 이기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은 미국의 가치랑 좀 너무나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밀레이 대통령이 어제 뭐 유엔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연설이 굉장히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연설이 옛날에 이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무슨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왔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 연설을 그대로 이렇게 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드라마에서 본 얘기만 이렇게 또 해대냐고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연설이냐고 라고 이렇게 또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밀레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밀레이 대통령은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웨스트 윙 드라마만 7번을 봤다. 본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좀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은 뭐 비판 같은 것들도 많고 그런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트럼프랑 비슷한 그런 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영상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또 야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했는데 예, 집에 앉아서만 하면은 또 이게 좀이 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하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네요. 뭐 당연히 뭐 집에서도 할 것이지만 뭐 이렇게 가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날 봐.